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입재 변호사 정명아입니다. 네, 송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앞에 영상에 이어서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고소 준비를 할 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5가지를 꼽아보고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세 번째 질문은 피해자분들께서 혹시 내가 고소장에 적은 내용 혹은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이야기한 내용 혹은 내가 제출한 증거 등을 가해자가 볼 수 있는지, 가해자가 보고 혹시나 더 분노하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아도 걱정될 것 음, 같아요. 일단은 기소, 즉 재판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피의자로서 상대방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증거를 사실상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으로서 수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증거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도 피해자의 개인정보, 즉 주민번호라든지 주소, 연락처 등은 삭제된 형태로 피고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고소장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바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해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본인에게 이제 고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 포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범죄 수사를 위한 세부 사실 내용들은 비공개 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다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소장에는 피해자의 핵심적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고소장을 쓸 때 보통 이런 서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세요.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것이 경찰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서식인데요. 특히 4번 범죄 사실 부분 그리고 5번 고소 이유 부분을 되도록 간략히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는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 즉 일시, 장소, 그리고 범행 방법, 결과만을 간략히 작성하셔야 되고 그 이외에 피해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기재할 경우 그 내용이 피의자에게 본인의 방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피해 사실을 다 잘 진술하고 증거들을 다 제출을 했지만 혹시라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혹시 내가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무고죄라는 것으로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성폭력 가해자분들은 가해자로 피의 이제 변호 사건을 하면서 동시에 무고죄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피해자의 어떤 심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제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가해자가 그렇게 무고죄 역고소를 할 수가 있지만 성폭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인정되어서 저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처벌을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요건이 고의라고 해서 결국은 피해자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 고의를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원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바로 신고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 단정해서 무고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일부 반하거나 아니면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고의 동기가 될 만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정황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의 동기가 없었음을 잘 설명하고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실은 무고죄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대부분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성폭력 피해자로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된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로 무고죄로 이제 피소되신 경우에 저희가 잘 방어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고소를 하고 진술까지 잘 마쳤는데 그럼 대체 가해자가 처벌받는 이제 재판이 이제 끝나는 때까지는 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기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별로 각 3에서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리고 조사할 증거가 많은 경우에는 더 오래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인의 진술을 더 많이 조사해야 하거나 하는 사건 등의 경우가 그렇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분들이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이제 사실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 기간이 더 길게 소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수사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할 수도 있는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이 수사 기간 동안 몇 번 정도 이제 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위해 1회 경찰에 방문을 하시게 되고요. 이후에 만약 사건이 기소되어서 재판으로 갔을 경우에 가해자가 피고인이겠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재판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이 진행되는 경우는 좀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총 이런 이제 진행 과정 중에서 2에서 3회 정도 출석하셔서 진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드려보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을 조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답변 드릴 테니까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